1943년 6월 26일입니다. T-47C 썬더볼트 세계 편대가 프랑스 점령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진 깊숙한 곳에서 폭격을 가하고 돌아온 B-17편대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포메이션 뒤쪽에는 라버트 S. 잔선 중위가 있습니다. 그에게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도적이 얼굴을 드러내기를 거의 기다리면서 적의 영토로 더 멀리 모험을 떠날 때 주변 하늘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른쪽 어깨 너머로 이를 올려다보고 그의 두려움은 그의 현실이다. 16대의 포커울프 190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잔선은 라디오를 들고 밴디츠 5시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의 공포에 반응이 없고 그의 주변의 비행기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적 5시, 그는 같은 결과에 대해 다시 외칩니다. 공황 상태에서 그는 지금 라디오를 조정하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총알이 그의 플렉시 유리 조종석을 위해서 뚫고 간신히 그를 놓치고 바닥을 뚫습니다. 흐릿하게 그의 기계를 통해 남의 소나기가 찢어집니다. 포탄이 몸에 충격을 가하고 소구경 총알이 그의 캐노피와 엔진을 찍고 산소 튜브와 유압 라인을 뚫고 파편을 허벅지로 보냅니다. 그는 기동을 시도하지만 구멍이 뚫린 유압 라인이 그에게 유체를 분사하여 눈을 멀게 합니다. 한편 뜨거운 오일이 엔진에서 쏟아져 나와 캐노피의 총알 구멍을 통해 조종석으로 들어가 튜브에서 쏟아져 나오는 순수한 산소와 혼합되어 점화됩니다. 순식간에 객실 내부에서 성광이 켜지고 그를 태우고 완전히 통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의 비행기는 죽음의 나선으로 들어가 훨씬 아래의 프랑스 시골을 향해 추락합니다. 잔선은 기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그가 막대기를 세게 당기고 방향타와 씨름하는 유압 위에서 따끔거립니다. 그의 주위에 그는 피를 흘리고 화상을 입으며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는 눈에서 액체를 닦고 구제를 시도하지만 그의 공포에 캐노피가 막힙니다. 그는 지금 공황 직전의 플렉시 유리 패널 중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그는 재빨리 계구부를 통해 뛰어내리려 하지만 막히고 낙하산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는 낙하산과 싸우고 바람에 휩싸일 때 그것을 짜내려고 노력하지만 그가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2% 51 존스는 심호흡을 한다. 비행기의 고도가 낮아져 산소 수준이 더 안전해졌고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정신적 혼돈이 천천히 증발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손상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실제로 꽤 잘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로틀을 뒤로 당기고 흔들림이 사라집니다. 아마도 그는 그 기계를 영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멀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박한 공중전을 올려다봅니다. 그는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코가 노란 포커울프 191가 그를 향해 곧장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포감이 잔선을 뒤덮었습니다. 적군 전투기가 사격을 준비하고 발사하는 것을 거의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두 번째로 20mm 대포가 부상당한 썬더볼트를 공격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잔선은 스로틀을 죽이고 반복적으로 방향타를 좌우로 밀면서 가능한 한 발리 속도를 냅니다. 독일 조종사가 오버슈트를 하고 잔선은 반격할 기회를 봅니다. 그는 190도 속도의 과거를 향해 폭발을 시도하지만 기름으로 뒤덮인 캐노피가 시도를 망칩니다. 그러나 독일 조종사는 공격을 중단하고 다른 공격을 위해 돌아서는 대신 190이 날개를 펴고 근접 대형으로 비행합니다. 두 조종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독일인은 잔선에게 군사 경례를 합니다. 잔선은 기절하고 자신의 불안정한 물결을 돌려줍니다. 190은 물러나고 미국인은 그의 운명에 맡깁니다. 존스는 방금 살아났다고 생각하며 숨을 쉰다. 그는 독일 기계가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190은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신 P-47의 꼬리를 향해 회전을 계속합니다. 떨림이 잔선의 척추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는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90이 잔인하게 발사하자 그는 좌석을 떨어뜨리고 선더볼트의 후방 조종석 장갑 뒤로 몸을 숙입니다. 절뚝거리는 P-47은 다시 한번 납으로 뒤덮였습니다. 고맙게도 190은 20mm 탄약이 없지만 여전히 기관총으로 P-47을 찢어버리고 수백 개의 7.92mm 탄약을 동체에 버리고 동체 아래의 거의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190은 다시 한번 P-47 옆에서 빠져나오고 잔선은 독일 조종사가 한 번 더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잔선은 완성된 항공기에 감히 발포하고 무방비 상태의 운영자를 조롱하는 조종사에게 즐겁지 않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고 190은 또 다른 실행을 위해 다시 한번 돌아섰습니다. 그는 190m로 한 번 더 숨습니다. 기관총을 장착한 P-47. 이번에는 방향타를 사용하여 날개 끝에서 날개 끝까지 선더볼트를 퍼붓고 모든 것을 완전히 분쇄하려고 합니다. 존스는 항공기의 금속 몸체를 관통하고 등 뒤에 갑옷에 충격을 가한 후 라운드를 들으면서 총알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를 기다리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춥니다. 그는 눈을 뜨고 여전히 날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는 오른쪽을 바라보았지만 다시 한번 독일 조종사가 자신과 함께 비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영원한 순간 동안 서로를 응시합니다. 독일인은 그의 비행기를 좌우로 흔들고 탄약에서 떨어져 날아갑니다. 잔선은 계속해서 190을 주시하고 일부는 그를 끝내기 위해 다시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영원히 떠나고 190은 멀리 사라집니다. 그는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해하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몇 분 후 맨스턴 공군 기지에 도착합니다. 그는 랜딩 기어가 맹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할까 봐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랜딩 기어가 성공적으로 배치되고 제자리에 고정되었으며 타이어는 여전히 팽창되어 있습니다. 잔선은 완벽한 착륙을 하고 지상에서 의료진 팀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들은 날아간 창문을 통해 그를 돕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얼굴을 덮은 기름과 유압유로 인해 눈이 부었고 손과 허벅지에 파편 부상을 입었으며 총알에 코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는 완전히 회복하여 5일 후에 하늘로 돌아올 것입니다. 회복하는 동안 그는 파괴된 비행기를 볼 기회를 얻었고 비행기 꼬리 옆에 서서 총알 구멍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에 이르자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포기했다. 잔선을 공격한 조종사는 독일의 에이스 이간 마이어라는 소문이 돌았으며 그는 이듬해 3월에 전사할 것입니다. 존스는 계속해서 훌륭한 파일럿이 되었고 믿음직한 선더볼트에서 27번의 승리를 거두며 유럽 극장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국 에이스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퍼플 하트 훈장을 받았지만 공로 십자훈장, 은성 훈장, 공훈 십자훈장을 9회 이상 받았으며 복무 기간 내내 더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로버트 세뮤얼 존스는 1998년 12월 27일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